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주식은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너무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드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간도 되고 여유도 있고 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지금 잠깐 이제 또 산책을 갔다 왔는데 금, 토, 일 3일 연속 산책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서 음, 늘 가던 산책로,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산책로가 아닌 되게 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발길이 드문드문 나 있는 깊고 우거진 쪽을 향해서 찾아서 갔, 갔는데 길이 과연 끊기는 게 아닐까,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고민하면서도 리스크를 안고 가지만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결국 길이 나오고 새로운 처음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음, 산을 이제 내려왔죠. 올라갈 때는 평상시 가던 길, 내려올 때는 처음 가보는 길. 예, 도착지가 전혀 다른 곳이었는데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BYC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이 782주가 됐네요. 782주.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코스타나 코덱스는 이제 좀 예외 대상인 것 같고 어, 보시면 더 웃긴 건 평균 거래량입니다. 이 회사의 평균 거래량은 154주입니다.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YC라는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럼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주주 지분이 62%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호석유, 뭐 에디피스, 한석범, 신한방, 신한학원, 조문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유동 주식 수량이 23만 5천 주네요. 예, 23만 5천 주가 유동되고 있고 전체 주식 수량 자체도 62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예, 수량 자체가 작네요. 일단 물건 자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 자체가 시중에 팔려 있는 음, 물량 자체가 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주가가 일단 비쌉니다. 23만 8천 원이네요. BYC 한 종목당 가격 자체가 또 비싸고 시가총액은 얼마냐 보자. 1,400억 1,400억대인데 회사 규모도 작은데 주가는 비싸고 수량은 작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좀 흔히 이제 좀 별칭으로 어, 품절주라고도 합니다. 품절주. 그러니까 주식이 품절이 될 수 있다.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회사 이익은 좋네요. 연간 1200억짜리 회사가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당기순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자산 오 마이 갓. 부채는 좀 있네요. 부채 비율은 한 80% 정도 되고 유보율이 9,600%. 회사 자본금 자체가 작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 오래돼서 그렇죠. BYC는 다들 알고 있죠. 메리아스. 우리 어릴 때부터 입었던. 자, 오늘 배당은 되게 작게 주네. 얘 왜 이러냐? 배당은 짠물 배당이네요. 야, 너무 짠물인데? 의외인데? 네.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옛날에 하는 이 업무가 완전히 좀 바뀌었구나. BYC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BYC가 아닌데요. 요즘에는 뭘 지금 최근 매출액의 대부분이 뭔지 좀 봐야겠구만. 뭘 팔아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여전히 란제리를 계속 팔고 있긴 한데,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맞거든요. BYC. 바디트.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사업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섬유 봉제품 37%.
임대 건설 쪽이 이제 많이 늘었네요. 건물 임대료에서 20%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 요렇게 요쪽에서 돈을 또 많이 벌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주가가 보자. 주가는 어떻게 되나 보자. 올랐나 떨어졌나. 6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23만 원까지 빠져 있네요. 이야, 차트 이거 예쁜데? 음, 이평선이 쭉쭉 올라오고. 그쵸. 자, 거래량을 빼고 그냥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시가총액 1000억대, 영업이익 200억대. 그냥 클리어 노멀한 회사예요. 주가 안 보겠습니다. 23만 원인가 안 보겠어요. 자, 이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음, 쉬운 예측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예전에 200만 원 할 때 액면 병합하면서 5만 원으로 바꿨죠. 예,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를 액면가를 지금 분할을 한다든지 뭐 액면 병합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도 할 수 있겠죠. 뭐 유보율이 높으니까요. 무상증자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1대1 주식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하겠다. 그럼 10만 원대로 빠지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쭉 보면 핸들링이 좀 됐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핸들링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일자별 주가 보면 700주, 뭐 없는 날은 150주. 자, 더 없는 날도 있을까요? 4만 주도 되네요. 자, 문제는 이거 50한 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날도 있는 거예요. 거래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그 회사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런 주가가 높거나 시가총액은 크고 회사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내동매매하는 투자자들도 없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없고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고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뭐 가치 펀드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놓고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지 이 회사 자체가 나쁘고 거래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 조건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된 것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자전 거래를 아마 할 겁니다. 회사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뭐 그냥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번씩 빵빵 튕겨주죠. 예, 이것도 뭐 핸들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종목도 예, 사고 팔고 쭉 빼고 또 급등시키고 거래 터트리고 급등시키고 거래 한번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은 핸들링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이 한번 쭉 올라갈 때는 얘가 올라갈 때도 올라갔듯이 예,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도 끊임없이 올라갔죠. 60만 원까 1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갔듯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런 주식이 저는 이제 좋은 주식이다, 명품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우리가 금이라는 상품과 은이라는 상품과 쇠, 그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을 실제 상품을 생각해 보면 되세요. 배도 마찬가지겠죠. 과일도 우리가 제사상에 쓰는 배와 일반 배와 거래량이 다르죠. 가격도 다릅니다. 비싼 배, 뭐 하나에 10,000원짜리 배와 하나에 5천짜리 배와 하나에 1,000원짜리 배가 있다면 당연히 1,000원짜리 배가 많이 거래가 될 겁니다. 10,000원짜리 배는 사람들이 건드리는 사람이 작겠죠? 그다음에 뭐 3만 원, 배가 하나에 3만 원이야. 이건 진짜 달고 당도 높고 크고 맛있고 제사상에만 쓰는 배야. 그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래밖에 안 되겠죠. 금 마찬가지겠죠.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를 늘 쉽게 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격이 높고 거래가 없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그러면 거래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금 우리가 뭐 금을 자주 거래 안 한다고 해서 금 뭐 10돈짜리 금이 있어. 가치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집에 우리 고이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게 거래가 없다고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가 없는 것과 거래가 많은 것의 그 차이 때문에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다. 자, 반대로 거래량이 뭐 이거 유한양이 한 주야. 오 마이 갓. 우선주네요. 자, 반대로 이런 건 보겠습니다. 자, 엊그제 특이한 일이 좀 있었네요. 또 체결 강도 이런 문의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체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제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자, 주식 거래량 가면 순위를 보면 거래량 거래대금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거래량이 A-프로젠 제약은 9천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9천만 주. 참 재밌죠. 어떤 주식은 9천만 주가 거래가 되네요. 참, 주식시장이 웃겨요. 자, 이 회사에 상장된 주식 총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주식이 재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 종목은 거래가 너무 잘 되니까 좋은 주식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행된 주식 수가 몇 주야? 와, 주식 수도 겁나 많네. 2억 주네, 2억 주. 엄청나게 발행했구만. 2억 주 중에서 1억 3천만 주가 유동 주식수인데 대주주 지분 A-프로젠 KIC를 빼고 1억 3천만 주가 유동되는 주식인데 어제 하루에 거래된 수량이 거의 9천만 주다. 자, 과연 진짜 A-프로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단연코 아니라 무조건 100% 1000%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감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적인 뭔가 좋지 않은 행위, 자전거래, 이민은 아니죠. 통정거래, 통정거래. 자, A와 B와 김개똥이와 김소똥이가 둘이 100만 주를 주인은 A-프로젠 뭐 KIC와 관련된 뭐 차명 계좌인데 어, 김개똥과 김소똥이 서로 주고 사고 파는 거죠. 예. 사고 팔았지만 결국 뭐 이 권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통정 매매, 뭐 자전거래 아니면 내가 김개똥인데 내 주식을 그냥 일부러 샀다 파는 거야. 이유가 없어. 내가 내 주식을 샀다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파는데 불법 아니죠. 100만 주가 있는데 1,000원에 사서 1,010원에 팔았어. 문제되나요? 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10원에 팔았다가 또 1,100원에 또 사는 거야. 또 1,100원에 1,110원에 또 파는 거야. 문제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게 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와서 야, 니 왜 자꾸 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니? 이제 징계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감독에서 감시를 하는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감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내 주식을 내가 사고 팔겠다는데 내 권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래,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통정거래, 김개똥과 김서똥의 어떤 권리는 변함이 없는 그런 계좌인데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9천만 주식 거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 우와 이건 뭐야? 이 회사 뭐야? 뭔 일 있나?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거래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거래가 활발하고 사고 팔기 쉽죠? 매매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당연히 쉽겠죠. 그러면 좋은 주식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가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A-프로젠이 지금 이제 비상장 시장에서 A-프로젠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예, 뭐 상장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상장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프로젠이 과거에 셀트리온과 맞먹을 정도 쌍두마차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움직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다.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나쁜 주식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어디까지나 거래량일 뿐이다. 체결이 하루에 한 주도 안 되더라도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거래가 이렇게 현대바이오처럼 뭐 전일 대비해서 볼까요? RT캐스트는 27,000%, 27,800%나 거래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있구나.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RT캐스트 이런 종목이 얘 뭐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관심을 끌려고 이러는 걸 수도 있고, 뭐 작업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총 주식 수량을 보는 거죠.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그 루머들이 있고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총 주식 수량이 2천만 주인데 1,300만 주가 유동되고 있고 거래가 된 양은 600만 주. 근데 평상시 거래량 대비 왜 갑자기 거래가 늘었을까? 왜 굳이 통정 매매를 하고 임의 매매를 하고 그 뭐냐
통정매매, 그 다음에 자전거래를 하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는, 아,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핸들러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아, 이 회사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아, 뭐가 있나 보다. 지금 상장되고 나서 10,000원에서 12,000원 갔다가 지금 주구장창 1,700원까지 빠졌다는 거죠. 빠졌는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죠?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저도. 오, 휴맥스 홀딩스가 대주주고 자사주, K335 투자. 오, 뭐지? 디지털 방송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심을 끌고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집과 분산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주식은 누군가가 100명의 매집꾼들이 매집을 해서 10,000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1,000원에 매집해서 10,000원에 파는 게 목적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매집을 해서 1,000원에 팔고 싶은 바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 난 부자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10명이서 1,000원에 이 주식을 10%씩 매집을 해서 그 다음에 10만 원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뉴스를 내보내야 되겠죠. 왜? 내 주식을 너네들이 사야 되니까 나는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좋은 걸 숨겨가면서 주식을 사야 되고,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조심히 거래가 안 될 때 주식을 매집을 해서 어, 너무나도 좋은 소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엄청난 호재를 퍼뜨려서 무식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와, 이 주식을 사면 대박 나겠구나. 10만 원에서 12만 원 갈 때 1,000원에 매집한 사람들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올려 치면서 엄청난 호재들을 만들어내면서 주식을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투자했던 100억이 1,000억이 되는 거고 2,000억이 되는 거고, 그게 소위 말해 쉽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라젠 같은 회사가 일종의 그런 회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잖아요. 신라젠. 500원짜리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15만 원까지 만들어서 주식을 다 정리하고 나와서 임상 이상 실패한 외국계 기업을 인수를 해서 삼상을 하겠다 해서 주가 저렇게 띄워놓고 지금 이 모양 이꼴 만든 거는 그 모종의 이런 매집과 분산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주식을 바라보는 거죠. 꼭 신라젠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식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섭리가 그렇고, 꼭 신라젠을 떠나서라도 과거에는 쌀, 뭐 구리, 지금 철, 다이아몬드, 금, 모든 인간이 사고 파는 모든 물건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점 매석. 과거에 뭐 집신을 매점 매석해서 비 오는 날 아무도 집신 안 사겠죠. 그거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비가 안 오는 날 파는 거죠. 우산, 날씨 너무 좋은 날 엄청나게 사놓고 매점 매석해서 비 오는 날 물량을 안 푸는 거죠. 장마 낀 날, 장마 6월 때. 야, 사람들은 우산이 너무 필요한데. 그럼 가격을 올리는 거죠. 1,000원에 사놓고는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그쵸?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고 파는 생활에서 볼 수 있었던 매점 매석. 그다음에 그 우리 뭐 카르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담합. 예. 짜고 치는 거죠. 야,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다 핸드폰 가격. 야, 하이닉스는 핸드폰이 아니겠네. 스마트폰이 아니겠네요. 우리나라 LG전자랑 그 삼성전자 두 개에서 핸드폰을 가격을 200만 원 올리자. 아니 애플하고 세 명이서 합쳐가지고 올리자.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 뭐 삼성전자, LG전자 핸드폰을 200만 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유경제시장에서는 중국이 샤오미를 난 100만 원에 팔 거야 하고 내놓으면 샤오미만 팔리겠죠. 아니야, 난 50만 원에 팔 거야. 그게 자유경제 체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죠. 그게 다행히 그런 게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것처럼 경제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도 좀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답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인데요. 또 쓸데없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뭔가 좀 그동안 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해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월요일은 왠지 좀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뭐 무역 스몰 딜을 했다고 하는데 와 정말 빅딜 했을 때보다 스몰 딜 하는데 너무 환호성이 커지지 않을까. 너무 우리는 실망만 하다가 기대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 합의를 해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큰 딜, 빅딜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선을 즈음해서 빅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빅딜을 할 때까지에 대한 기대감, 그걸로 증시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